자식이 잘못됐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합니다. 말은 안 듣고 대들기만 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요즘 세상이 나빠서 그래. 학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된 건 부모 책임입니다. 나는 맹자입니다.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유학을 완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성, 두 번째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성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3번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배틀을 끊으며 나를 가르쳤습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단기지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물으려 합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손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식이 잘못됐다고 세상 탓만하지 마십시오. 손자가 버릇없다고 며느리 탓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합시다.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우리는 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어린 나는 밖에서 놀았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상여였습니다.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장례놀이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관을 매는 흉내를 냈습니다. 곡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곳은 아이를 키울 곳이 아니다. 어머니는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아이는 보는 대로 배웁니다. 아이는 듣는 대로 배웁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을 따라합니다. 묘지 근처에서 자라면 죽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나쁜 동네에서 자라면 나쁜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을 만든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샀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사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요? 싸게 드릴게요. 친구들과 물건 파는 흉내를 냈습니다. 값을 깎는 흉내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또 걱정하셨습니다. 이곳도 아이를 키울 곳이 아니다. 여러분,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장사꾼이 되는 것보다 학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의리를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서당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께 예를 갖췄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책 읽는 척 했습니다. 선생님께 절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곳이 아이를 키울 곳이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TV만 보는지,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지, 돈 이야기만 하는지, 아니면 책이 있는지, 대화가 있는지, 서로 존중하는지. 자식이 잘못됐다면 먼저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손자를 봐주고 계십니까? 손자가 하루 종일 무엇을 봅니까? 할머니가 TV 보는 것? 할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 아니면 할머니가 책 읽는 것? 할아버지가 산책하는 것? 손자는 당신을 보고 배웁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한 후 나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공부가 싫어서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공부가 다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배를 짜고 계셨습니다. 배틀에는 반쯤 짜인 배가 있었습니다. 몇 달을 공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부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내가 이 배를 끊는 것과 같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를 짜는데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한 번 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내 공부도 마찬가지다. 몇 년을 공부해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요즘 부모들을 보십시오.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비싼 피아노를 사줍니다. 하지만 석 달 지나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래, 그만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도복을 사주고 등록시킵니다. 하지만 몇 번 다니다 힘들다고 하면 그래, 안 해도 돼. 이것이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면 아이는 무엇이든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힘들면 그만둬도 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배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합니다. 직장도 자주 바꿉니다. 결혼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글 공부를 시작하면 석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활쏘기를 시작하면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허락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부모의 너그러움이 아이를 망쳤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시오. 근기입니다.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하게 하십시오.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하게 하십시오. 물론 아이는 울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평생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직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십시오. 자식에게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TV만 봅니다. 자식에게는 책 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자식에게는 예의 바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배우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내게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직합니까? 저야. 작은 거짓말은 좀 하죠. 세금 좀 빼먹고, 손님 좀 속이고, 그렇다면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어른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이의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어른과 아이의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그저 아빠가 거짓말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라고 배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부모입니다. 정직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식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남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욕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은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짜지? 부모 말을 믿어야 하나? 부모 행동을 봐야 하나? 결국 자식은 행동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깔봅니다. 자식 앞에서 부부 싸웁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자식은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아, 부부는 서로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부모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식도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식 교육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을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 자식도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부부 관계를 바꾸십시오. 선생님, 이미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몰랐어. 변명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60대, 70대라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범을 보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변하셨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손자를 봐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자식 키울 때 못한 것을 손자에게는 제대로 하십시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끈기를 가르치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손자를 통해 당신의 교육 철학을 완성하십시오. 내 어머니는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3번 이사하셨습니다. 배틀을 끊으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손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첫째,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집안 환경이 어떻습니까? TV가 항상 켜져 있습니까? 책은 있습니까? 가족 대화가 있습니까? 손자가 온다면 손자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환경을 바꾸십시오. 둘째, 끈기를 가르치십시오. 손자가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게 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럴 때 포기시키지 마십시오. 끈기를 가르치십시오. 셋째, 모범을 보이십시오. 손자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책을 읽으십시오. 손자에게 운동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산책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넷째, 자식에게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내가 미안했다.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섯째,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식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뼈 아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것은 자식 탓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손자도 배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은 환경을 만들고 끈기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손자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